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신규 상장 2일차인 위더스 제약 SK바이오팜에 밀려서 신규 상장 효과가 1일차에 그쳤네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위더스 제약에 있는 모멘텀 그리고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위더스 제약으로 들어올 만한 수급도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 남아있는 거는 팔려는 사람들, 정확히는 상장 전에 미리 사뒀던 기관과 사모펀드의 차익 실현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 긍정적인 것부터 보고서 넘어가야겠죠? 이번에 상장 목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 위더스 제약의 투자 설명서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우회 상장도 아니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뭐 기업은 어느 정도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신규 상장 자금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씁니다. 첫 번째로는 주요 사업의 생산시설 확보에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의약품 제작을 위해서 연구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 금액이 59억, 신규 약품 개발 비용이 59억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약품의 추가 생산을 위해서 100억을 쓴다라는 것이죠. 둘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났겠죠? 위더스 제약이 하고 있는 사업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특허 때문에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던 기존 약품, 그 약품을 이제 복제해가지고 싸게 판매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난 거 위주로. 특허 기간에 걸려 있는 신약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 개발사에서 신약 개발한 회사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몇십 년간 비싸게 팔아먹다가 그 기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약품 성분을 그대로 따다가 위더스 제약 같은 제네릭 의약품 전문 기관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이죠. 소비자 입장이나 중간 유통상인 병원, 약국 입장에서도 그 보험도 제대로 안 먹혀드는 비싼 신약보다 이런 제네릭 약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 약효도 비슷한데 부작용 또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완전 전문성을 띠는 오리지널 아니면 안 되는 분야 아니면은 이런 제네릭 약품, 복제 약품이 대세를 이룬다는 것이죠. 뭐 가령 예시를 들면은 비아그라 그리고 비아그라 복제 약품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고 보자면은 어떻게 유통 구조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CMO 시장 점유율 중에서 위더스 제약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가 업체수 중에서 이제 이쪽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과반에 가깝다라는 거. 어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과반 이상인데 이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시장의 입지, 매출의 안정성 이 정도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혹여라도 리베이트 의혹이 뜨지 않는 이상은 꽤나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여기에서 뭔가 더 추가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신규 상장을 통해서 그걸 한다라는 거죠. 신규 투자. 신규 투자라고 하면은 사업 확대죠. 기존 사업 확대. 그리고 올해와 내년 사이에 신약 파이프라인을 인수해가지고 새로운 신약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건 역시도 추가적인 잠재 매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뭐 당장 아쉬운 거는 어떤 거냐? 팔려는 인간들이 너무 다 많다라는 거. 상장 첫날에 수량 기준으로 보세요. 기관에서 63만 주,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25만 주를 내놨습니다. 총 합쳐서 88만 주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계로 찍히는 모 증권사 쪽에서 11만 5천 주를 내놓습니다. 대략적으로 100만 주가 첫날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군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관 투자자는 당연히 얘네죠. 보호예수 기간이 없는 애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에서 팔았다라고 하면은 소액주주, 그리고 공모주주가 포함이 되겠고,
그리고 기타 법인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요 주주가 팔았을 때 또는 우리 사주가 나갔을 때 기타 법인으로 찍히는데, 우리 사주 중에서는 이제 32만 주가 1년 동안 의무보호 예수 기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공모 받고 나서 회사에서 사퇴하는 경우에는 바로 팔 수 있습니다. 보호 예수 기간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25만 주 들고서 사퇴를 했다라고 하면은,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뭐 퇴사자의 물량이 될 수도 있어요. 사퇴한 사람의. 그리고 또는 주요주주 측에서, 최대주주 측에서 주요주주 측에서 팔았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타 법인으로 찍히고, 그 2차로는 어디에 찍힌다? 공시로 나오게 됩니다.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면 공시로 5거래일 이내에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나오죠. HTS 상에서 변동 내역에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 사모펀드, 투자펀드의 지분이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곧 표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 주주가 팔았거나, 최대 주주 쪽에서 팔았거나, 회사 쪽에서 팔았거나, 아니면은 방금 보여드린 이쪽에서 팔았다라고 하면은 공시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펀드들이 있잖아요. 사모펀드들. 얘네는 그냥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보호예수 기간 끝나고 나면은 싹 다 판다. 2015 원익, 2016 원익, DA 밸류업, 그리고 미래에쿼티, 포스코 SGI, 팔콘 제약바이오, 펀드 조합, 다 사모펀드랑 펀드죠. 이쪽에서 이제 1개월 후에 줄줄이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현위치에서의 반등 가능성은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제가 보는 거는 현위치에서의 반등보다는 이 위치를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언제까지? 저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기간이 올 때까지. 얘네요. 얘네가 팔기 전까지는 주가가 급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한 달 동안 U자 형태로 횡보를 하다가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나서 차익 실현에 나설 수도 있죠. 일단 준비된 내용은 있잖아요. 준비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이 뉴스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미끼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함께 나타나는 명분, 상승 이유로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가지 포인트로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정리를 해보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1개월 이후에. 그러면은 1개월 동안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죠. 중간에 공모가 첫날 가격이 이제 34,000원 위쪽으로 아니면 근처 쪽으로 해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줄이고 봐야 된다는 거죠. 방금도 보여드렸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지만, 이 내용은 이미 상장 첫날에 공모가가 16,000원 이하였는데 공모가보다 훨씬 더 높게 시작했잖아요. 이만큼 뛸 수 있었던 모멘텀이었던 거예요. 이미 선반영된 모멘텀인데 이게 뉴스로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살짝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이 하고 있는 제약 사업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처방 전용 의약품을 생산해서 약국에 공급을 한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전문 병원에서, 의료원에서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들고 가서 약국으로 가면은 위더스 제약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섞어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지만, 새로 살려는 사람들보다 팔려고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관점은 이렇고요. 이제 나중에 가서 이 보호예수 물량 풀리고 나서 기업 내용이 새로 바뀌게 되면은, 그리고 이거죠. 앞으로 나올 뉴스, 이 뉴스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